안녕하십니까? 탑시 미스터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겁고 현실적이며 깊은 인간애가 담긴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바로 2025년 뉴멕시코의 노숙 실태에 대한 포괄적인 탐구입니다. 이것은 엽서 같은 아름다운 풍경이나 인기 관광지를 보여주는 평범한 여행 영상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사랑하는 이 주의 속살을 한 겹씩 벗겨내어 지금 이 순간 이곳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 장소들, 그리고 힘겨운 싸움들을 드러내는 솔직하고 가감없는 시선입니다. 앨버커키의 화려한 네온 사인 거리부터 시골 지역의 외로운 사막지대까지 저희는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탐구하고 때로는 불편할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지며 종종 사회의 소음 속에 묻혀버리는 목소리들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를 잡으시고 혹시 간식이 필요하시다면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저희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뉴멕시코는 모순으로 가득한 땅입니다. 쑥이 점점이 박힌 끝없이 펼쳐진 듯한 사막, 역사의 속삭임을 간직한 고풍스러운 어도비, 흑벽돌, 마을,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 히스패닉, 앵글로계의 뿌리가 대담하고 아름다운 무언가로 융합된 다채로운 문화의 테피스트리. 이곳은 꿈꾸는 이들과 여행자들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2025년, 이곳은 점점 더 고통스럽고 외면하기 어려운 위기, 바로 노숙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3년을 되돌아보면 이 주의 노숙 인구는 무려 50%나 급증하여 3,333명에 달했습니다. 활동가들은 주택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임금 상승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며 저렴한 주택은 사막의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상황 속에서 2025년에는 이 숫자가 4,500명을 넘어설 수 있으며 일부는 5,000명까지 예측하기도 합니다. 이는 단지 뉴멕시코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스스로와 씨름하고 있는 미국 전체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곳에 집중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주가 그 혹독한 아름다움과 그만큼이나 혹독한 도전 과제들을 안고 있기에 우리의 여행 다큐멘터리의 완벽한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지역적이면서도 동시에 보편적인 이야기를 탐구할 기회입니다. 건조한 숫자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해보겠습니다. 2020년, 뉴멕시코는 2,200명의 노숙 주민을 기록했습니다. 당시에는 통제 가능해 보이는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그 숫자는 3,333명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이는 팬데믹의 장기적인 여파와 주택시장의 압박과 관련된 충격적인 증가였습니다. 주의 심장부인 앨버커키는 그해 1,688명의 노숙인을 집계했습니다. 2024년에는 이 숫자가 2,7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장 활동가들은 많은 이들이 통계의 허점을 빠져나가 마른 하천 바닥에 숨거나 군중 속에 섞여 지내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보다 축소된 수치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2025년의 추정치는 주 전체적으로 4,200명에서 4,800명 사이를 오가며 센타페이나 라스크루세스 같은 도시 중심부 역시 노숙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임대료는 2017년 이후 무려 70%나 잔인하게 폭등했습니다. 앨버커키의 원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200에 달하지만 임금은 겨우 15% 인상되어 저임금 일자리의 경우 시간당 $9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 거의 3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32,000가구에 달하는 저렴한 주택 부족 현상까지 더하면 해답 없는 방정식이 완성됩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숫자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실제 존재하는 고통 그 자체입니다. 저는 여기서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인 그녀는 집주인이 월세를 단 한 번에 $800에서 $1,300로 올리면서 아파트를 잃었습니다. 이제 2025년 그녀는 센트럴 애비뉴 근처에 텐트를 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친구 집에 자리가 날 때마다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끊임없는 고된 노력의 연속입니다. 무료 급식소를 찾아 걸어가고 엄격하게 시행되는 야영 금지법,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100의 벌금을 집행하는 경찰을 피해 다니며 보통 오전 중이면 자리가 다 차버리는 임시보호소의 침대를 기다립니다. 저는 그저 아이들이 다시 진짜 침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지쳤지만 강인한 눈빛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이 여행 다큐멘터리는 번지르르한 풍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분투, 그녀 아이들의 회복력, 그리고 생존을 위한 매일의 몸부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 주택위기와 소득 불평등. 이 위기는 주로 저렴한 임대주택의 부족에서 비롯되며 이 문제는 최근 몇 년간 극도로 심각해졌습니다. 2020년부터 뉴멕시코의 저렴한 임대주택 수는 무려 50%나 감소하여 공급과 수요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깊은 구덩이를 만들어 소득에 비해 감당하기 어려운 임대료 상승에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된 요인들 또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주거 비용이 소득을 3:1 비율로 초과하게 되면서 가족들은 기본적인 주거를 유지하기 위해 소득의 대부분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조차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주당 96시간, 정규직 2.5개에 해당까지 혹사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압박은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육, 건강관리, 심지어 미래를 위한 저축에 투입될 자원이 거의 사라지면서 사회 내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2. 취약한 세입자 보호 시스템. 주민들의 어려움은 높은 임대료뿐만 아니라 지역의 법률 시스템과 세입자 보호 정책이 그들을 지원하기에 충분히 강력하지 않다는 점에서도 비롯됩니다. 2023년에 만 가구 이상이 영향을 받은 퇴거 소송의 현저한 증가는 세입자 보호에 여전히 많은 허점이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세입자 보호 규정은 예측 불가능한 주택시장의 변동에 맞서는 방어막을 만들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조치들이 집주인들의 압력과 경제의 불안정한 변화 속에서 그 효과가 시험대에 오르곤 합니다. 임대료 인상 제한이나 임대 조건 개선 요구와 같은 규정들이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않아 수천 가구가 불공정한 퇴거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들이 더 이상 자신의 집에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게 되면서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3. 정신건강 및 중독 문제, 시스템 스트레스의 징후. 생활이 월세 납부를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강요받을 때 재정적 불안정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은 급속도로 심각해집니다. 많은 가족들은 기본적인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뿐만 아니라 내일 안전한 보금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만성 스트레스, 걱정, 심리적 압박에 직면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우울증, 불안장애, 심지어 중독 관련 문제와 같은 정신건강장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회운동가들은 정신건강과 중독 문제가 우려스러운 현상이기는 하지만 이는 경제적 불평등과 주택 부족과 같은 근본적인 원인으로 인해 손상된 시스템의 외부적 표현일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지원 정책을 통해 압력이 완화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계속 악화되어 전반적인 사회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4. 외부 경제 및 환경 요인의 영향. 주택 및 경제 시스템의 내부 문제 외에도 많은 외부 요인들이 예측 불가능한 이 폭풍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간과할 수 없는 요인 중 하나는 기상 및 환경 조건의 영향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의 가뭄은 농촌 지역 주민들의 생계수단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물과 농산물 공급이 영향을 받으면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소득이 감소하여 재정적 부담과 주거 상실 위험이 증가합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의 급등은 필수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을 현기증 날 정도로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할 때마다 각 가구의 지불 압력은 더욱 가중되는 반면 지원 프로그램과 생활 조건 개선 조치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에 충분히 빠르지 못합니다. 공급망 위기, 금융시장 변동과 같은 글로벌 경제 요인들로부터 오는 압력 또한 지역 경제가 점차 취약해지고 외부 충격에 쉽게 흔들리게 되면서 현재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요약, 뉴멕시코의 위기를 부추기는 원인들은 경제적, 법적, 환경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림입니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의 현저한 감소가 소득 불평등, 취약한 세입자 보호 시스템, 이전 위기에 지워지지 않는 유산, 그리고 외부 경제 환경 요인들의 압력과 결합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뿌리 뭉치를 만들었습니다. 각 요인은 서로 영향을 미치며 수천 가구가 집을 잃을 뿐만 아니라 안정을 잃게 만들어 전면적인 사회 위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를 위해 보다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주택정책 개혁부터 경제적 지원 강화 및 세입자 보호 강화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해결책이 필요함을 요구합니다. 숫자는 울지 않지만 사람은 웁니다. 라스크루세스 근처에서 만난 퇴역 군인 제임스는 등 부상으로 쓰러지기 전까지 20년간 군대에 헌신했습니다.
퇴역 군인 복지 혜택은 치솟는 임대료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그는 25번 주간 고속도로 외곽의 임시 캠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의 텐트는 테이프로 기워져 있고 그의 자존심 역시 강인함으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나를 위해 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센타페이에는 18세의 사라가 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기댈 곳 없이 위탁 보호 시스템에서 사회로 내몰렸습니다. 그녀는 이곳저곳 집을 전전하며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고 있으며 그녀의 대학 진학의 꿈은 희미한 신호처럼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이 위기의 리듬입니다. 세상이 희망을 빼앗아 가려 할 때 희망을 붙잡으려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뉴멕시코 노숙종식연합은 앨버커키에서 통합 접수 시스템을 운영하며 2022년 이후 1200명 이상을 주거지와 연결했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살아남은 가족들에게 2년간의 무료 임대주택, 직업훈련, 상담을 제공하며 그들 중 80%가 프로그램을 졸업하고 안정적인 삶을 찾았습니다. 2025년 미셸 루안 그리섬 주지사는 치료 및 직업 알선과 같은 지원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아파트인 영구 지원 주택에 $5천만 투입했습니다. 라스크루세스는 수십 명을 위한 200제곱피트, 약 18.5제곱미터 크기의 피난처인 초소형 주택 마을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센타페이는 작년에 임시보호소 수용 능력을 50개 침상만큼 늘렸고 갤럽의 호프 빌리지와 같은 농촌 지역 사회 봉사 프로그램은 20개의 주택 단위를 추가했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수요는 여전히 공급의 2배에 달하며 번거로운 행정 절차가 진행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주거지를 찾게 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승리이며 누군가를 벼랑 끝에서 끌어올리는 손길입니다. 이번 다큐멘터리 촬영 중 한 만남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로즈웰의 한 임시보호소에서 엘레나라는 이름의 대여섯 살쯤 된 여자아이가 제 손에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 한 장을 쥐어주었습니다. 서툰 솜씨로 그린 파란색 집, 그리고 활짝 웃으며 밖을 내다보는 막대기 모양의 가족. 그녀의 어머니 로사는 근처에 서서 소매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1년 전 화재로 그들의 트레일러가 전소되었고 그 이후로 그들은 모텔, 자동차, 그리고 지금은 이 보호소를 전전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게 언젠가 제가 바라는 거예요. 엘레나가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스케치는 단지 하나의 예술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뤄진 꿈이었고 어머니의 조용한 고통이었으며 제 가슴속에 울려 퍼지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순간이며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듣고, 관심을 가져야 함을 요구하는 순간입니다. 정책은 미완성된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뉴멕시코의 법은 상당히 엄격합니다. 앨버커키는 해가 진 후 구걸 행위를 금지합니다. 자동차에서 잠을 자면 벌금이 누적되고 매번 $50. 야영은 2025년 현재 언제든 징역형의 위험이 도사리는 경범죄입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사람들을 더대 빠뜨립니다. 지불금을 한번 놓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주거 기회는 멀어집니다. 활동가들은 퇴거 방지 조치, 임대료 상한제,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무료 신분증 발급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거 우선 모델이 점차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즉, 조건 없이 집을 제공한 다음 지원 서비스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이 모델은 미러키와 같은 곳에서 노숙률을 40%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직 잠재력이 큰 시범 프로그램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섬 주지사 팀은 규모 확대를 고려하고 있지만 예산은 빠듯하고 회의론자들은 이를 공짜로 주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여 비판합니다. 그러는 동안 텐트촌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책은 인간을 졸로 여기는 체스 게임과 같습니다. 이것은 단지 도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뉴멕시코의 농촌 지역, 갤럽, 파밍턴, 루이도소 역시 각자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갤럽의 유일한 임시보호소는 300명의 노숙인을 수용합니다. 대부분은 마른 강바닥이나 고가도로 아래에서 잠을 잡니다. 파밍턴의 임대료는 2020년 이후 40% 상승했지만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대부분 계절직이거나 시간당 $10짜리 일입니다. 2025년 농촌 카운티에서는 집 없는 가족이 60% 증가했으며 이들은 종종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구걸할 보도도 없고
그들을 집계할 카메라도 없습니다. 센타페이와 같은 도시 지역이 모든 관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농촌 주민들은 숲속, 버려진 창고 또는 고속도로변에 캠프를 치고 통계에서 벗어나 숨어 지냅니다. 자원은 형편없습니다. 타우스 카운티의 유일한 지역사회 봉사 직원은 1,500평방마일, 약 3,885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역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조용한 위기이며 우리가 한 걸음씩 발굴해 나가고 있는 위기입니다. 넓게 보면 뉴멕시코는 미국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미국은 2023년에 65만 명의 노숙인을 기록했으며 이는 12%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5년까지 일부에서는 전국적으로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집 없이 지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주거 비용, 임금 격차, 건강관리 시스템의 공백이 이러한 상황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뉴멕시코의 인구는 210만 명입니다. 광활한 지형은 이곳을 실험장으로 만듭니다. 여기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파급 효과를 창출할 수 있지만 실패한다면 이는 경고 신호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막을 배경으로 한 국가적 이야기입니다. 희미하게나마 희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센타페이의 카를로스는 2025년에 길거리 모퉁이에서 초소형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손에는 열쇠가 들려 있습니다. 저는 다시 제 자신이 되었어요. 그가 활짝 웃으며 말합니다. 라스크루세스의 세인트 앤드류스 주방은 매일 200끼의 식사를 제공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음식 한 접시와 함께 따뜻한 마음을 전합니다. 엘버커키의 헤딩홈 프로그램은 작년에 300명의 사람들이 주거지를 찾도록 도왔고 시스템을 사람들의 삶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갤럽의 부족 보조금으로 20개의 주택단지가 건설되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강력한 움직임입니다. 실버시티에서는 집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협동조합이 저렴한 방을 임대합니다. 이것이 최종 목적지는 아니지만 중요한 출발점들입니다. 뉴멕시코는 노력하고 있으며 결코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지의 영역이 아닙니다. 대공황은 페이코스 강을 따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판자촌인 후버비를 낳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그 역사를 반복했습니다. 주택 압류가 급증했고 노숙률은 30% 증가했습니다. 2025년 역사는 다시 변주되고 있습니다. 기술붐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기후변화는 들판을 메마르게 하며 팬데믹은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각각의 물결은 더 깊은 골을 팝니다. 단지 오늘날에는 그 소리가 더 크고 더 날카로우며 우리가 감히 바라본다면 바로 우리 눈앞에 더 명확하게 존재할 뿐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에스파뇰라에서는 교회에서 나눔 모임이 열립니다. 사람들은 옷과 식사, 그리고 희망을 교환합니다. 엘버커키의 거리 의료진들은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고 상처를 봉합합니다. 2025년 상호 부조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이웃들이 정부가 놓친 빈틈을 메우고 있습니다. 라스크루세스의 청소년들은 차가운 발을 위한 양말 기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1000켤레를 모았습니다. 이것은 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입니다. 억척스럽고 진실합니다. 그들은 부스러기들을 모아 안전망을 짜고 있습니다. 신념은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센타페이의 한 신부님은 밤에 자신의 교구 회관문을 열어 50개의 안전한 잠자리를 마련합니다. 나바호 부족 원로들은 새 집의 축복 의식을 거행하며 영적인 연결과 안식처를 결합합니다. 2025년 회복력이 빛을 발합니다. 사람들은 기도하고 나누며 견뎌냅니다. 데밍의 한 여성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그것이 해결책은 아니지만 붙잡을 수 있는 끈이자 어둠 속의 한 줄기 불꽃입니다. 우리는 2025년 뉴멕시코에 여전히 많은 회색빛 그림자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삶의 조각들, 귀중한 노력들, 그리고 희미하게 빛나는 희망의 불씨들을 함께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빛이 진정으로 퍼져나가 상처를 달래는 것을 넘어 이 노숙 위기의 근본 원인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대담한 발걸음, 공감과 시스템적 사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약속으로 짜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앞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가능하며 우리가 변화의 가능성을 감히 믿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1. 핵심 전략으로서의 주거 우선.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기반은 주거 우선, 하우징 퍼스트를 단지 시범 모델이 아니라 주 전체의 모든 정책에 깊이 스며드는 핵심 지침이자 전략으로 확립하는 것입니다.
사고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상상해 보십시오. 주거를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삶을 재건하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자 필수적인 발판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무조건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것, 그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존엄과 희망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를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이는 신규 주택 건설, 기존 주택 매입 및 개조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공공투자를 요구하며 동시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적시에 보금자리에 접근하는 것을 무심코 막고 있는 번거로운 행정적 장벽들을 과감히 제거해야 합니다. 2.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 그러한 철학과 병행하여 우리는 현재 존재하는 저렴한 주택에 대한 갈증, 부족한 32,000 가구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마리아의 가족처럼 임시 텐트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수만 가구이며 무너져가는 안정적인 삶의 꿈입니다. 에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저렴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은 시급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건설과 여러 지역에서 합리적인 밀도를 허용하는 현명한 도시 계획법 개혁을 통해 토지의 잠재력을 열어야 합니다. 저소득 주택 세액 공제, LIHTC와 같은 금융 도구를 최적화하고 확장하여 열정적인 개발자들을 장려하기 위한 우대 자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방치된 공공부지를 따뜻한 주거 공동체로 바꾸고 비어있는 상업용 건물에 필요한 아파트로 용도를 변경하여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저렴한 주거 공간이 1제곱미터 만들어질 때마다 안정된 삶을 위한 기회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3. 세입자 보호 강화. 하지만 언제든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머리 위에 매달려 있다면 집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입자 보호막을 강화하는 것은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진정한 안정을 가져다주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경우처럼 갑작스럽고 불합리한 임대료 인상 충격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때로는 사소한 이유나 악의 때문에 임의로 퇴거당할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히 강력한 법률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도시에서 합리적인 형태의 임대료 통제 또는 안정화 조치를 적용하면 주민들이 숨을 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당한 주거권을 보호하는 방패로서 정당한 사유 퇴거 법이 제정되고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집주인에게 기울어져 있는 권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취약한 세입자들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정의의 요구입니다. 4. 포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튼튼한 집은 기반이지만 진정으로 일어서고 나아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추가적인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포괄적이고 통합된 지원 시스템이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이유입니다. 지원 서비스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거 공동체의 구조 속에 짜여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정신건강 상담 전문가들이 항상 귀 기울이고 공감하며 문화적으로 적합한 방식으로 치료를 제공하고 중독 치료 프로그램은 해악 감소 및 비판단적 접근 방식을 따르며 실용적인 직업 훈련 과정은 생활 가능한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 기회와 직접 연결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는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는 문제의 근본 원인인 소득 불평등을 공격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진정으로 생활 가능한 임금이 되고 근로소득세액공제 EITC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가족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이며 양질의 교육과 기술 훈련의 문이 모든 사람에게 열릴 때만이 빈곤과 노숙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각 개인에게 자율성과 존엄성을 되돌려주는 길입니다. 5. 선제적 예방과 협력의 힘. 마지막으로, 그러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선제적인 예방 노력과 동시적인 협력의 힘입니다. 가족이 노숙 상태에 빠졌을 때 발생하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결과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들이 자신의 집에서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항상 더 인간적이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입니다. 긴급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공과금 납부 지원, 또는 효과적인 중개 서비스는 귀중한 구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실행하기 위해 어떤 개인, 조직 또는 정부기관도 단독으로 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칸막이를 허물고 모든 수준의 정부, 시민사회단체, 종교 공동체, 기업계,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 자신으로부터 강력한 협력과 조화로운 협조가 필요합니다. 자원, 지식,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아무도 뒤처지지 않는 더 촘촘하고 견고한 안전망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러한 해결책들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확고한 정치적 의지, 현명하고 장기적인 자원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 전체의 인식과 태도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분명 길고 도전적인 여정이지만 마리아, 제임스, 사라, 엘레나, 그리고 바로 이 뉴멕시코 땅에서 역경에 직면한 수천 명의 우리 동포들에게 존엄성, 기회, 그리고 더 밝은 미래를 되돌려주기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유일하게 가치 있는 여정입니다.